태양의 후예랑 실제 특전사랑 같은 거는 자, 오늘은 직터뷰 첫 번째 군인편 특전사 편입니다. 현직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얼굴이나 이름은 이제 비밀로다가 가리고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전부사관으로 10년차 군 생활을 하고 있고 파병 경험은 UAE 협력단 총 1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저랑은 어떤 관계죠? 13년도부터 15년도? 13년도부터인가? 15년도까지 같이 한 팀에서 같이 군 생활을 하였고 부중대장과 팀원으로 같이 만나게 된 인연입니다. 차수로 3년 같이 있었네. 연차수로. 맞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어떤 군인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일단 첫 인상은 자, 그럼 각설하고 왜 직업 군인을 선택을 했고 왜 그 직업 군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특전사를 선택을 했어요? 일단 군인이라는 직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학군단 ROTC 출신이셨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군인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셔서 뭐 장교도 있고 부사관도 있고 준사관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중에서 특전사랑 해병대도 뭐 비교 많이 해주시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특전사로 입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나도 이왕 가는 거 4년 동안 내 이제 대학교 등록금이나 학비를 좀 벌어서 모아서 나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주변에 있는 아는 지인이나 사람들이 운동권에 조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전사를 많이 지원하게 돼서 저도 같이 좀 얼떨결에 지원하게 된. 근데 왜 특전사로 지원을 했느냐라고 듣는 질문에는 제가 조금 정보력이 많이 부족해서 특전사랑 해병대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 두 개 중에서 조금 특전사가 뭔가 조금 전사라는 그런 느낌? 그게 좀 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예 계속 평생 직업 군인으로 생각하고 지원을 한 건 아니었네요? 네, 이제 직업군인으로 생각한 건 아니었고 그냥 단순히 요즘에 학비가 좀 비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전사 홍보하는 그 내용에도 어느 정도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제가 나중에 공무원을 하더라도 이게 호봉이 다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 장점을 조금 노리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왜 특전사예요? 이제 특전사는 특수전 사령부의 준말입니다. 그 특수전 사령부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특수전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임하는 부대의 사령부라는 뜻이고 그 예하 부대들을 이제 특전사라고 불리는 거고 그걸 또 준말로 사용하다 보니까 특수전 사령부 예하 부대에 있는 군인들을 특전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특수전 사령부니까 네. 일반 부대랑 뭐 특수하다는 게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달라요? 일반 부대랑 특수 이거랑? 일단 교육 훈련 자체가 일반 부대랑은 다르고 작전 형태라든지 이제 충분한 아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육군이나 해군,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전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정규전이라 그래서 적지 중심 지역으로 들어가서 하는 작전들 이제 직접 보급품이나 이런 것도 다 들고 가서 적 후방 지역에서 전투를 하면서 기만, 주요 요인 납치 및 암살, 뭐 특수 시설 같은 거를 파괴한다거나 그런 임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특전사랑 일반 군인이랑 좀 체계 같은 게 다르잖아요. 네. 계급 체계라든지 뭐 일반 병사랑 장교랑 부사관이 한 부대에 있는 비율 같은 게 다르잖아요. 네. 일반 육군에서 알고 있는 비율이랑 특전사랑 뭐가 좀 다른가요? 일단 저는 특전사에서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반 보병 그 구성은 잘 모르지만 간부라고 칭할 수 있는 부사관이나 중대장의 비율이 병사 비율의 한 10대 1에서 한 15대 1, 많게는 20대 1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100명이 있다 치면은 100명 중에 70명이 부사관, 15명이 장교, 15명이 용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사는 병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요즘에는 용어가 바뀌어서 병사라고 사병, 병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용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용사. 네. 그러면은 일반
군인보다 특전사는 그 용사? 네. 용사의 비율이 일반 부대는 훨씬 많은데 네. 특전사는 일반 부대보다 네. 용사의 비율이 많이 적고 네. 간부 비율이 훨씬 많은데 네. 간부 중에서도 부사관 비율이 훨씬 많은 부사관 체계로 돌아가는 네. 그런 부대라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대랑은 좀 인원 비율이 다르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용사들은 보통 이제 뭐 개원으로 있거나 아니면은 작전 지속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보직에 있는 그런 임무 수행을 많이 하고, 실제로 총 들고 싸우고 이런 전투 임무 수행을 하는 거는 부사관, 장교들이 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실제 뭐 부대에서 일반 부대에서 뭐 소대 이런 식으로 있는 개념이 특전사에서는 이제 중대 개념으로 있어가지고 네, 이제 뭐 12명 TU 중에서 2명이 장교, 뭐 10명이 부사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작전 나가는 거는 이제 그 팀이 나가는 거고. 네, 그러면은 육군에도 특수부대가 있고 네. 해군에도 특수부대가 있고 네. 공군에도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특수부대 종류별로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제가 교육을 다니고 파병을 다니면서 이제 각 군 특수부대들과 임무 수행도 같이 해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는데, 우선 육군에는 육군 특전사와 굳이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707이 있습니다. 707도 결국에는 육군 특전사에 있는 부대고, 이제 거기서 우수한 선발 자원들이 가서 707에 가서 임무 수행을 하는 거고, 해군에도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UDT와 SSU. UDT는 전반적인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 소속에 있는 특수작전 부대고, 그리고 SSU는 심해 잠수를 기반으로 하는 특수부대입니다. 그래서 심해에서 그런 특수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부대고, 공군에는 크게 3개의 부대가 있습니다. CCT, 레스큐, SRT. 이렇게 3개의 부대가 있고, 3개 부대가 하는 임무는 항공기를 유도하는 그런 임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군 조종사가 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구하러 가는 임무를 하는 부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에는 해병대 수색대가 있습니다.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침투를 하여서 상륙작전을 할 수 있게 기반을 다져주는 부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육군 특전사가 되려면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나요? 1년에 4기수에서 6기수 정도를 뽑고, 그다음에 조건 같은 경우에는 간부 선발 도구라 그래서 뭐 IQ나 지능 테스트하는 그런 필기 시험이 있고, 그리고 체력 시험이 있습니다. 체력 시험은 1.5k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20km 산악 나르기, 그리고 턱걸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5km 달리기랑 턱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전사가 되려면 그냥 일반 군대 부사관도 똑같겠지만 네. 뭐 자격 조건이 이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입대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결격 사유들, 내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학력이 미달된다든지 범죄, 문신 이런 게 있으면 입대하는데 조금 제한이 됩니다. 아, 문신이 있으면 입대가 안 돼요? 네, 문신이 있으면 입대가 안 됩니다. 이유는 이제 군인도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직군이기 때문에 이런 품위 유지나 품행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신이나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문신이 있는 요원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입대하기 전에 없었는데 입대하고 나서 생긴 건가요? 이 문신으로 봤을 때 군인이라는 직업의 단점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예전에 어떤 특수전 사령관님께서 문신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문신을 허용을 해줬다가 이제 그분이 퇴역을 하고 나서 다음 사령관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문신이 결격 사유로 돼서 문신을 다 지우라고 한 이런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신이 있는 해당자들에게는 뭐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줬었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단점입니다. 뭐 나중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신은 절대 안 된다. 지금 사령관님이 계신 동안은 문신이 안 된다. 일단은 네.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네. 지금 만약에 특전 부사관인데 문신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때 그 시절에 문신이 가능하다고 해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맞아요. 제가 군생활 할 때는 그분이 계셨을 때 제가 군생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한참 문신이 좀 많이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네. 그럼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지운 건가요? 아니면 안 지워도 되는? 뭔가 인사상의 불이익, 뭐 진급이라든지 어떤 것에 있어서 선발했을 때 지원을 했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에 있어서 필수 조건은 문신이 없어야 하고 문신이 있는데 무조건 지운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좀 문신에 있어서 다시 좀 엄해졌네요. 네. 일반 사람들이 가는 병사, 그 용사로 군인을 가면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특전 부사관으로 입대를 하면 그 사람들이랑 좀 복무 기간이 달라요? 네, 지금 용사 같은 경우에는 18개월로 많이 낮아졌는데 특전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육군 부사관, 뭐 해군 부사관, 공군 부사관과 똑같이 4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후보생 기간까지 합치면 4년 3개월 정도가 됩니다. 일반 용사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 1병, 뭐 2병 이런 식으로 있는 군대를 가면은 네. 18개월이니까 1년 6개월. 네. 그리고 이제 부사관, 뭐 특전 부사관뿐만 아니라 모든 부사관으로 들어오면은 네. 4년인데 네. 후보생 기간까지 하면 4년 3개월. 네, 맞습니다. 그럼 좀 더 길게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일반적으로 의무 복무라고도 하지만 네. 단기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계속 군 생활을 하고 싶다, 장기를 하고 싶다. 네. 그럼 그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돼요? 간부는 직업 군인이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간부는 희망에 따라서 단기 복무, 의무 복무만 하고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장, 복무 연장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단기 복무보다 더 길게 연장을 하고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 복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진짜 직업 군인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총 3가지로 나뉩니다. 단기 자원, 그 다음에 연장 복무 자원, 그 다음에 장기 자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뉘고 3년 차가 되면 복무 연장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무 연장을 신청받으면 그때 이제 해마다 국방 예산이라든지 뭐 지금처럼 코로나가 터져서 이런 거라든지 어떤 큰 이벤트가 없으면 1년부터 3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년부터 뭐 3년까지 연장이 되면 4년, 5년, 6년, 7년 차까지 8년 차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내가 희망에 따라서 전역을 할 수도 있고 이 연차수 안에 장기 복무를 희망을 또 지원을 해서 장기 복무 자원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장기 복무 자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매년 다르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육군 보병 부대보다는 특전사가 좀 더 장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전사는 일단 부사관 위주로 돌아가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의 형태로 아래 계급이 더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전문성을 더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국가 정책이 어떻게 됐든 부사관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 자원보다는 이제 중사, 상사 이런 계급들이 많아지게 현재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장기를 희망한다면 특전사에서는 조금 더 많이 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전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 기억에 드라마 중에서 태양의 후예가 있잖아요. 가장 최근 거에는. 네. 근데 진짜로 그 특전사 생활 10년 차니까 태양의 후예랑 네. 실제로 똑같아요. 뭐 파병도 다녀오고 했으니까 더 잘할 거예요. 태양의 후예랑 실제 특전사랑 같은 거는 군복밖에 없습니다. 군복 입고 나오는 군복밖에 없고 실제로 유시진 대위 같은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대위에게 헬기를 보내주는 부대가 있다. 뭐 야전 부대 같은 경우에는 대위한테도 그런 지휘 차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레토나라고 불리는 요즘에 코란도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차라가 나온다고 하는데 특전사에서 재밌는 일화가 어떤 중대장이 전입을 왔는데 이제 뛰기가 싫어서 내 레토나 어딨나 라고 했던 게 상당히 이렇게 엄청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휘 차도 안 주는데 이제 헬기가 와서 데리고 간다라는 게 참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그럼 제가 알기로는 그 태양의 후예에서 나왔던 진구 그 역할이 부사관으로 나왔었는데 그 진구 역할이 우리 부대의 어떤 부사관을 모티브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드라마 제작 당시에 실제 모티브로 했던, 실제 이름을 사용했던, 진구 역할에서 실제 이름을 사용했던 그 서대영 상사가 저랑 같은 부대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양의 후예가 우리 부대를 모티브로 했다고 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래도 되는데 실제 촬영지는 이제 국제평화지원단이라 그래서 아, 국평단에서 했구나. 옛날에 오공수. 토끼 이렇게 딱 귀 딱 잡고 다리 딱 네, 잡고 귀 잡고 다리 잡고 딱 해갖고 네. 타!